시작합시다. 이제 유리함수 들어가 볼 거야. 유리함수. 이제 유리함수도 다항식이랑 마찬가지로 유리식이랑 마찬가지로 다항함수와 이렇게 나눠볼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다항함수랑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뭐 그렇게 나눴을 때 그냥 정확하게 분수함수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럼 그때 이제 다항함수는 뭔지 알잖아. 그때 유리함수 중에서 다항함수를 제외한 함수들을 분수함수라고 할 거야. 즉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함수들. 됐어? 그리고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리함수라고 하면은 둘 다를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 단원에서는 유리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분수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니?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분수함수만 배울 거냐면 분모에 1차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분수함수만 배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 y는 x분의 1 이렇게 생긴 애들 또는 y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애들을 배울 거야. 됐어? 이런 형태들만 다룰 거니까 겁먹지 말고 가장 기본 형태인 얘부터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 내가 함수라는 걸 정의를 할 때 생김새만 중요하다고 했어? 아니지. 가장 먼저 뭘 챙겨야 돼? 정의역을 우리가 챙겨주는 습관을 가지자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내가 이 가장 기본 형태인 y는 x분의 1 형태의 정의역은 우리가 나눌 때는 뭐로 나눌 수 없어? 0으로 나눌 수 없지. 그러니까 얘가 뭐만 되면 안 돼? x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정의역은 뭐가 되냐면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가능하다. 괜찮아? 그래서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우리가 이렇게. 그럼 정의역이 이렇게 되니까 치역은 당연히 누구 빼고 다 가질 수 있을까? 너희가 x값에다가 0 빼고 다 넣어봐. 누구 빼고 다 가질 수 있어? 그치, 0.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원래 이제 집합으로 써줘야 되지만 됐어?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정해졌어. 정의역이 이렇게 정해졌다는 건 0에서는 굳이 함수값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지. 왜냐면 가질 수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정해졌어. 그래서 우리가 y는 x분의 1 형태,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x는 0이 아니고 치역이 y는 0이 아니다인데 정의역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로 알 수 있고 치역이라는 건 우리가 값을 대입해보면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 그래서 y는 x분의 1 형태는 우리가 예전에 반비례 함수라고 해서 x가 양수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배웠는데 숫자를 하나씩 대입을 해보자. 1 대입하면 1이지. 그지? 그 다음 2 대입하면 2분의 1이지. 3 대입하면 3분의 1이고 4 대입하면 4분의 1이고 대신 2분의 1을 대입하면 몇이야? 2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데 아무리 작아져도 0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 다음 이쪽은 계속 값이 어떻게 될까? 점점 커지고 있겠지. 됐어? 그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 그래서 0에서 빼고 모든 값들을 다 가지니까 그러니까 x값이 0 빼고 모든 값이 다 되니까 y값도 0 빼고 모든 값이 다 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럼 이제 이 가장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배우고 우리가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 숫자를 바꿔볼 거야. 이 숫자를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두 가지 정도 바꿔볼 거야. 첫 번째 y는 x분의 2. 두 번째 y는 x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하나는 숫자를 키워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을 하나는 부호를 바꿔서 그래프를 관찰을 해볼 거야. 내가 첫 번째 거는 이 색깔로 관찰을 한번 해볼게. 그럼 2배가 되면 1 대입하면 값이 몇이야? 1 대입했을 때 값이 2가 찍히지. 대신 2분의 1 대입했을 때 값도 2배가 되지. 그리고
2를 대입하니까 1이 찍히네. 얘네 둘은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나고 요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어때? 더 위쪽에 이런 식으로 있겠지.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요 값이 특히 요 값을 내가 별표라고 하면 요 별표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축에서부터 멀어진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지. 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음수로 바뀌어. 음수로 바뀌면 어떻게 그려질까? 얘는 주황색으로 관찰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원래 하얀색 함수는 1 대입하면 1이었지. 얘는 이번에 1 대입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 찍히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2 대입하면 2분의 1이었는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찍히지. 됐어? 얘랑 어떤 모양일 것 같아? 어떤 모양일 것 같아? X축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됐어? 그래서 여기에 부호가 바뀌면 얘 같은 경우에는 몇 사분면에서 존재했어?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존재했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존재해?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존재하는구나. 아, 그럼 요 값이 요거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 축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요 값의 부호가 바뀌면 존재하는 사분면이 바뀌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x값도 y값도 가질 수 없는 값이 생겼잖아. 근데 그래프들을 보면 점점 다가가고는 있지. 그래서 이 그래프들이 x축에도 점점 다가가고 있고 y축에도 점점 다가가고 있지. 됐어? 이때 이 점점 다가가는 선의 이름을 점근선이라고 하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하면 뭐냐면 x축과 y축이요 하면 되는데 걔네들의 다른 이름인 x는 0과 y는 0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됐어? 점근선은 점점 다가가지만 가질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생각을 해주면 돼? 정의역 치역이랑 같게 생각을 해주면 돼. 정의역은 x가 0이 아니고 치역은 y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이 x는 0과 y는 0 값을 가질 수 없어서 얘네들한테 가까이는 가지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근선의 방정식으로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어? 그래서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 정의역 치역과 연관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프를 그려봐야 알겠지만 됐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래 이 점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원점이라고 불렀었지. 원점이라고 불렀었지? 근데 이제 요 유리함수에서는 원점이 아니라 얘네 둘의 뭐야? 교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0,0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부를 거야.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꼭지점이 있었잖아. 얘가 2차 함수의 꼭지점처럼 유리함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요 분수함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유리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1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y는 x분의 k 형태로 생겼을 때 요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축에서부터 멀어지고 여기가 음수가 되면 사분면이 바뀐다. 됐어? 그리고 나서 정의역은 x는 0이 아니고 치역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정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기고 그때 얘네들의 교점을 우리가 정근선의 교점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2차 함수도 대칭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었지. 그리고 그 사실을 엄청나게 많이 쓰지. 그럼 유리함수도 마찬가지로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해. 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가장 단순하게 0,0 즉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사실이 뭐냐면 이 그래프 초록색 가지고 해볼게. 초록색을 봤을 때 이 점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점을 원점에 의해서 대칭 이동시켜 보면 반드시 얘를 대칭 이동시킨 지점이 어디에 존재해? 이 그래프 위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의 의미야. 됐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간 건 아니야. 이렇게 갔으면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반드시 여기 존재한다. 그게 이거의 의미. 그러니까 항상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유리함수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사실이 주어져 있잖아. 그럼 반대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 유리함수가 어떠한 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라고 하면 그 점은 당연히 뭐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점근선의 교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반대 상황도 생각을 좀 해줘야 돼. 그럼 대칭성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를 잘 살펴봤을 때 여기 이렇게 반으로 갈라도 저거 딱 피면 어때? 똑같지? 즉 얘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도 이 점 위에 있어. 또 이렇게 갈라서 봤을 때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도 이 함수 위에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0,0에 대해서 대칭일 뿐만 아니라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인데 우리가 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를 그냥 y는 x, y는 마이너스 x가 아니라 얘네 둘이 특히 어디를 지나는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됐니? 다시 한번 유리함수를 정리를 해보면 유리함수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 형태를 배울 거고 얘의 정의역과 치역을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형태가 K값이 양수일 때는 1, 3, 4분면에 K값이 음수일 때는 2, 4, 4분면에 그려지고 얘네들은 항상 점근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정의역과 치역이 저렇기 때문에 x는 0과 y는 0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점근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특히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하는데 이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럼 얘네 가지고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이제 잘 비교해서 봐. 평행이동을 일반적으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 y는 x분의 k가 어떻게 변해? y는 x-p분의 k 더하기 q. 그럼 자 여기서 확인할 거. 평행이동을 해도 k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요 k 값이 그래프 개형을 결정을 하는 애니까 됐어? k 값은 안 변해. 그 대신 이렇게 pq가 변했지. 그럼 봐봐. 여기서는 점근선의 교점이 핵심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평행이동시키면 돼? 점근선의 교점을 평행이동시키면 돼. 원래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었지. 그럼 0,0이 어디로 갔다? p, q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지.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p, q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 거야? x는 p와 y는 q가 됐겠지. 됐어? 그럼 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분명히 x는 p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아? y는 q는 분명히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p, q가 이렇게 있겠지. 내가 지금 좌표축은 무시를 했었죠. 점근선이 더 중요해서 그래. 그럼 그때 내가 만약에 k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설정을 했으면 얘 그래프가 그냥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 점근선들을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그려주면 되겠지. 됐어? 그러면서 얘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 됐어? 그러니까 정의역부터 확인을 할 수 있어. 정의역은 뭐야? 얘가 가질 수 없는가? 얘가 0일 때, 오케이? 얘가 0이 될 때 x값을 가질 수 없다. 그 다음 y값은 뭘 가질 수 없다? 얘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지. 됐니? 그리고 나서 얘는 어디에 대해 대칭인 거야? p, q에 대해 대칭이고 또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인 직선들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나와. 봐봐. 어떤 유리함수가 있대. 분수함수 얘기하는 거야. 이 유리함수가 y는 x 플러스 2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이래. 아니 이렇게 말하지. 얘네 둘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얘가 주는 정보가 뭐야? 너희가 봐봐. 유리함수가 대칭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뭐랑 뭐만 생각하면 돼? 점근선의 교점이랑 두 직선만 생각하면 되지. 그럼 얘네 둘이 뭐라는 거야?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지. 즉 얘네 둘의 교점이 뭐라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을 알 수 있는 거지. 꼴랑 요 정도 정보만 가지고도.
됐어? 자, 대칭 얘기가 나오면 너희가 고민할 게 아니라 이미 배웠던 개념이니까 걔네만 활용을 해주면 끝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 그림 자체를 넣어놓으면 돼. 정근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리고 정근선의 교점 이렇게 있고 찍찍 이렇게 긋고 대칭.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그냥 박아두고 걔네들 위주로 문제 해결하면 돼. 이해돼? 야, 그러면 대칭이라는 의미는 이런 것도 좀 살려볼 수 있지 않나? 봐봐, 여기가 정근선의 교점이지.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길이가 같은 지점이 반드시 존재하지. 어느 지점 빼고? 요 지점 빼고. 그러면 우리가 요 점에서 곡선 위에 점까지 거리를 재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항상 뭘까? 최소겠지. 그럼 요 점은 어떻게 찾아? 곡선이랑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랑 연립하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얘는 유일할 거 아니야. 얘는 유일하되 나머지는 각각 몇 개씩 있어. 대칭이니까 2개씩 있어. 우리가 원할 때도 비슷한 거 하지 않았냐? 느낌에? 그치? 원 이렇게 그려졌다 치고 거리가 최대랑 최소인 점은 하나씩밖에 없어. 다 비슷해. 얘네가 다 비슷한데도 이유가 있어. 얘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붙이면 원이잖아.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다 비슷한 성질이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머리에 좀 들어갔니?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야? 요 K 어디 갔어? 요 K 값,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정의역, 그 다음 치역, 점근선, 그리고 특히 점근선의 교점은 대칭성을 갖고 있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그 정도까지 기억하면 끝나. 됐니? 그럼 봐봐. 우리가 얘를 보면 뭘 알 수 있어? K값 확실히 파악 가능하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판단이 가능하지. 그다음 여기서 P랑 Q를 보고는 뭘 알 수 있어? 점근선의 교점을 알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얘도 도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우리가 이차함수도 도형이라고 부르니까. 그럼 얘는 도형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어 없어? 있네? 그럼 이러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리함수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으니까 표준형.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형태가 표준형이야. 그럼 표준형이 나오면 무슨 형도 있다는 거야? 일반형도 있다는 소리겠지. 그럼 일반형은 뭐냐면 잘 봐봐. 우리가 y는 x 플러스 2분의 1더하기 2 이렇게 있어. 그럼 얘 통분하면 이렇게 생겼지. 얘가 유리함수의 일반형. 항상 얘를 변형한 식이 일반형인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요 일반형 상태로 주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그랬을 때 얘를 항상 뭐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줄 줄 알아야 되지. 참 그래, 원 때부터 좀 한 가지 형태만 주면 되는데 자꾸 두 가지 형태를 줘버려. 어쩔 수 없어. 쓸모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연립하거나 이럴 때도 쓸모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까 이렇게 바꾸는 거 연습하지 않았나? 뭐만 조심하자?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것만 조심하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개수 살피고 나머지 정리 쓰시면 됩니다. 그것만 연습하자고 우리.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반형이 나와 있는 건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고, 일반형 상태에서도 알 수 있는 것들은 있지. 그냥 간단하게 뭐 정의역 정도는 좀 쉽게 살펴볼 수 있지.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안 바꾸더라도 얘만 봐도 무언가 알 수 있는 게 있고.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일반형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바꿔주자.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일반형 얘기가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일반형은 내가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얘는 분수함수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일반형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유리함수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식이야. 우리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k 값이 0이 아니어야 분수함수인 거잖아. 그리고 k 값이 아닌 형태를 배우잖아. 근데 얘는 모든 유리함수를 표현을 할 수 있어.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얘가 y는 2x 더하기 1분의 4x 플러스 2야. 야, 이거 사실 분모가 0만 아니라면 이거 무슨 함수야? y는 2니까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도 충분히 다항함수일 수 있지. 그치? 그 다음 얘가 만약에 a 값이 0이고 b 값이 2야. 그럼 얘는 그냥 뭐야? 2x 더하기 1이라는 다항함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이 형태에서 나중에 뭐도 얘기를 할 거냐면 얘가 분수함수일 조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리함수일 조건도 얘기를 할 거야. 얘가 유리함수이려면 일단은 뭐면 안 돼? a가 0이면 안 돼. 그치? a가 0이면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얘가 그 분수함수일 수가 없지. 거기다가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 뭐 되면 안 돼? 얘네 둘이 형태가 똑같아서 a분의 c랑 b분의 d가 같아도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 것까지도 나중에 중요한 순간이 와. 사실 그 중학생들한테 그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난 일단 얘기했어. 알겠지? 나중에 가면 나 그래 들었던 적 있어.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유리함수가 분수함수이려면 a 값은 기본적으로 0이면 안 되고 a 값은 기본적으로 0이면 안 되고 a분의 c와 b분의 d가 같으면 즉 이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 그거 빼면 이게 뭐냐 이게 정리하면 AD는 BC잖아. 그러니까 AD-BC가 아이고 0이 되면 안 돼. 요게 유리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야. 유리함 얘가 분수함수일 조건이야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고는 있으면 좋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냥 한번 들었다 치고 그 앞에 과정들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 이해됐어? 그러면 야 너한테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이거 1대1 대응인가? 요 함수 1대1 대응인가? 아니야. 얘 1대1 대응인가? 우리가 지금 배운 분수함수? 잘 생각해봐. 일단 x는 0은 정의역에서 빠졌으니까 0은 생각 안 해도 되지. 그럼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x 값이 y를 선택을 다 했나? 했지. 선택 못 받은 y 있나? 또 없지. 어차피 y 0은 선택 못 받아도 되니까. 공역에 y는 0이 애초에 빠져 있었어. 그치? 그 다음 겹치는 거 있나? 없지. 1대1 대응이네. 그러니까 얘도 뭐가 존재하겠어? 뭐가 존재하겠어? 끔찍하게도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역함수 얘기를 하려고 해. 그럼 이 친구도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면 얘는 더 쉬워. 봐봐. y는 x-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있어. 그치? 얘는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점이 정근선의 교점이 6,3이지. 그럼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역함수라는 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함수잖아. 야 대칭이동을 했으면 k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뭐만 변해? 정근선의 교점만 어떻게 변하는 거야? 3,2로 변하는 거지. 그럼 얘의 역함수는 뭐야? y는 x-3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써주면 끝이야. 역함수 구하는 거 쉽다. 그지? 근데 이렇게 구하는 거 말고 원래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 이것도 쉬워. 일단 x랑 y 자리 바꿔. x랑 y부터 자리 바꿔. 그 다음에 넘겨. 그 다음 뭐해? 이렇게. 그 다음 뭐해? 하면 똑같이 나오지. 야 근데 여기서 가장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나는 그래. 여기서 역함수를 구할 때 이게 표준형이잖아. 표준형으로 안 바꾸고 일반형 형태에서도 역함수를 구하라는 법을 가르치고 책에도 나와 있거든. 나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난 안 가르치려고. 물론 계산 나중에 그런 계산도 할 줄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계산하면 헷갈릴 일도 없지 않나? 근데 내가 얘를 굳이 일반형으로 바꿔서 계산 한번 해볼게. 그래도 굳이 일반형으로 바꾸면 y는 x-2분의 3x-5지. 그치? 그럼 얘를 역함수를 구하려면 x랑 y 일단 자리 바꿔야 되지. 양변에 곱해. 여기까지 쓰잖아? 그럼 너희 뭐 해야 되는지 까먹는다 이제. 여기서부터 혼란이 와. 너희 뭐 해야 돼? 너희의 목적이 뭐야? 역함수 구하는 거지. 역함수 구하려면 y를 x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지.
그럼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정리가 돼. 아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내정지가 온다니까? 이거 하다 보면 내정지 오니까 표준형 만든 상태에서 역함수 구해. 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 얘는 특이점이 있으니까 그 특이점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 우리가 대칭 이동할 때 원이나 2차 함수 같은 건 대칭 이동할 때 특이점을 이용을 했잖아. 물론 이제 2차 함수는 대칭 이동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2차 함수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 꼭지점 말고 모두 바꿔줘야 돼.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도 바꿔줘야 돼. 2차 함수는 2차 함수 대칭 이동할 땐 조금 위험해.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도 바꿔줘야 되니까. 너희 곧 내신이라 또 얘기하는 어차피 그 말이구나. 어찌됐든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모양이 안 바뀌니까 그런 걱정도 안 해줘도 돼. 그래서 특이점만 이동하면 돼. 요게 제일 쉽고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요게 제일 어려운 거. 됐어? 그래서 역함수 여기까지. 자 봐봐. 그 너네 292번 한 번만 봐봐. 저기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거라면 뭐가 같으면 돼? K값, 그쵸? 근데 K값 구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는 지금 예외가 없는데 항상 분모를 1로 만들어주고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우리. 알겠지? 그러면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너희 29, 297만 한번 해볼래? 내가 풀어줄 필요 없지. 뭘 다 했어? 다 했어? 그니까 295, 297 29 뭐야 다? 맞아. 297은? A가 마이너스 1, B가 내가 혹시나 해서 너희 앞에 그 쉬운 거 안 시켜보고 그냥 바로 이거 시켜본 거거든? 나이스. 너무 좋아. 나 최대 최소 안 해. 이제 저거 생각보다 좀 어렵긴 하거든? 그 최대 최소는 안 할 거고 앞에 여기 정역 치역이 조금 더 어려워. 그래서 저거를 할 거야. 얘들아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리고 범위 확인하면 끝이야. 근데 너희가 그래프를 안 그리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최대 최소는 안 해. 근데 이 300번은 똑같은 얘기인데 좀 어려워.
너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나는 이런 게 항상 좀 어려운 것 같아. 300번 같은 경우 보면 y는 x-1분의 5x 빼기 3 이렇게 나가면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5 더하기 x-1분의 2 이렇게 써놓고 그래프를 그려줘.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실은 이게 나는 x축 y축을 그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 그래서 지우고 정근선과 x는 1, y는 2 이렇게 그려주고 양수니까 쓱 그래서 그때 정의역이 0에서 1, 0 이상 1 미만. 왜 1 미만이야? 1은 가질 수 없어서. 그래서 x는 0 이상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쭉. 그 다음에 y는 1초과 3 이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럼 치역은 어떻게 얘기하면 돼? 여기가 0, 몇이야? 대입해보면 3. 여기는 3, 몇이야? 6. 이렇게 되니까 치역은 어떻게 얘기하면 돼? y가 몇 이하야? 3 이하. 또는 y가 몇 이상이야? 6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y 다 그렇게 써야 돼. 치역은 정확하게. 그냥 그래프 그려주고 표시만 찍찍 해주면 끝이지. 됐어? 근데 반대로 y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도 있거든? y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너희가 거꾸로 역추적하면 되지. x의 범위를. 그 정도까지. 우리 301번만 하나 해볼까? 그리고 너네 306에 뒤에 넘겨봐. 306, 307에 2번은 굳이 안 해도 돼. 근데 거기 옆에 써있는 거 보이지? AD-BC는 0이 아니다. AD-BC는 0이 아니다. 쟤네가 유리함수 1 조건, 분수함수 1 조건이 달려있을 뿐이야. 왜냐면 상수함수 이런 건 역함수가 안 존재할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1 이하 3 이상? 잘했어. 그 다음 역함수 구하는 건 아까 했듯이 저 상태로 웬만하면 구하지 말고 표준형으로 바꿔서 구합시다. 우리는 알겠지? 표준형으로 바꿔서 구하고 마지막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이게 우리가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살핀 것들을 쭉쭉 보면 일단 첫 번째 굳이 쓰지 말자.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살폈던 애들을 쭉 보면은 일단 직선부터 직선끼리 위치 관계 한번 살폈었지. 근데 얘는 크게 의미 없어. 2차 함수. 그 다음 뭐 배웠냐? 원.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배웠지. 얘네들 일단 특징이 뭐냐면 이거 x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아니 다시 얘기할게. x,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양옆 다 그러니까 좌변으로 다 넘겨버리면
얘는 얘도 xy에 대한 2차식이지. 얘는 x 곱하기 y는 k잖아. xy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래서 얘네들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애가 판별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치? 판별식은 반드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판별식은 접하는 상황에서는 무적이야. 무조건 써도 돼. 접하는 상황에서는. 근데 그 외 상황에서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여기랑 여기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여기랑 여기는 위험한 상황이 아예 없어. 왜냐면 정의역이 끊기거나 이런 데가 없거든. 근데 여기서는 살짝 위험해. 왜? 정의역이 끊긴 순간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살필 때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뒤에 배울 무리함수마저도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살필 때 판별식이 베이스야. 근데 판별식을 쓸 때는 언제만? 접할 때만. 접할 때는 무적이니까 무조건. 그래서 요거 외에는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308번 같은 경우에 보면 y는 x-2분의 x-6의 그래프와 얘가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러니까 이게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괜히 접할 것 같아서 엄청난 유혹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물론 접할 때가 맞기야 하겠지. 접할 때가, 근데 장담을 못 한다는 거지. 근데 웬만하면 이제 접할 때가 한 점이긴 한데 관찰을 해보고 나서 우리 결정을 합시다. 알겠지?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주어지잖아. 직선은 반드시 두 가지 형태로 주어져. 이렇게 주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어지거나. 둘의 차이는 뭐야? 얘는 뭐가 주어진 거야? 이 직선에? 기울기. 얘는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이 주어졌지. 그럼 너희가 이 두 직선을 관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 이 직선은 기울기가 일정하고 y절편이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관찰해야 돼? 일정한 기울기를 두고 직선을 계속 이렇게 옮겨가면서 관찰을 해야 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찰해야 돼? 점이 고정이 되어 있지. 그럼 이 점을 지나니까 기울기를 변화시켜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뺑 돌려봐야 돼. 근데 기울기를 뺑 돌려가면서 관찰할 때 제발 한 방향으로만 관찰해. 한 방향이 무슨 뜻이냐면 기울기가 엄청 큰 데서 점점 작아지게 관찰을 하든가 아니면 엄청 작은 데서 점점 커지게 관찰을 하든가 둘 중 한 방향만 해.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어떤 문제가 나오면 기울기의 범위가 항상 뭐 1 이상 3 이하 이렇게만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대충 여기랑 여기 구하고 답 써. 근데 간혹 가다가 범위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m값이 3 이상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단 말이야. 이런 데에 대비를 하려면 방향을 한 방향으로 관찰하는 습관이 좀 필요해. 그래야만 실수가 없어. 알겠지? 그리고 직선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뭘 체크해? 그 직선에서 주어진 정보. 분명 기울기가 주어져 있거나 지난 한 점이 주어져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거야. 알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거니까 어떻게 관찰해? 이렇게 관찰해. 알겠지? 그러면 얘를 일단 1 더하기 x-2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해놓고 얘는 축을 좀 그릴게. 왜냐면 이제 축을 그릴 필요가 없구나. 아니야, 쭉 그려. 쭉 그리고 하자. 쭉 그리고 x는 1, y는 2. 이렇게 사실 정근선은 나처럼 직선으로 그리면 안 되고 점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냥.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니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지? 됐어? 그 다음에 얘가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기울기가 1이라고 정해져 있지?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오거나 얘도 밑에서부터 올라오거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되거든? 위에서부터 내려올게. 계속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나다가 언제? 진짜 딱 접해야만 되지. 또 여기도 딱 접해야만 한 점에서 만나고 나머지는 다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관찰을 한 결과 나는 뭐 할 때 구하면 돼? 접할 때 구하면 되지. 접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정리해서 판별식이 0이다 써주면 끝. 됐어? 어차피 접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관찰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조금 지나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확실히 조금 달라서 그때 관찰할 때 조금 애먹어서 그렇지. 요건 괜찮아.
그럼 너희가 아래 거 309번 하나만 풀어볼까? 그래서 나머지 숙제로 때릴게. 이거는 323번까지 숙제 해오시면 됩니다. 앞에 빈대 없이. 다음 시간에도 교재 정리 조금 하고 그 다음 무리함수 진도 나가보면 될 것 같아. 유리함수랑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시험 볼 거야? 다음 시간에.